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나서 북한 측에서 꺼리는 비핵화를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방법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먼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되게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얘기해 왔던 내용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쭉 그 얘기를 한 내용인데 입구론과 출구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입구는 뭐냐면 북핵 이제 동결이죠. 예. 더 이상 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든가 더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는 어떻든 핵 동결을 입구로 해서 그걸 의제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 나중에 이제 북미 간 대화나 또 남북 간의 대화가 잘 되게 되면 핵 폐기까지 가는 예. 그 2단계를 크게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그 2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단계를 쪼개가지고 그때마다 북한이 어떤 진전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또 보상을 하는 이런 이제 두 단계 해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북한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꺼려할 만한 단어인데요.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경청만 하면 안 되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예, 네. 경청한 건 그래도 뭐 고개 돌린 것보다 훨씬 낫지만 네. 비핵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영철이 한 얘기는 북미 대화에 그 충분한 용의가 있다. 예. 그거만 얘기해. 근데 북미 대화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로 북미 대화는 무슨 북미 대화냐? 의제가 뭐냐? 근데 비핵화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예, 또 예. 하루 종일 우리 당국자들하고 회담을 했는데도 모르죠. 이제 오늘 떠나니까 예. 오늘 오후쯤에 비핵화 북미 회담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성과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그 방법론까지 얘기하신 거는 예. 굉장히 정말 성의를 보이신 겁니다. 예. 대통령은 원칙만 보통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사안이 중대하면 북한의 사실 김정은을 제외한 최고 당국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뭐 2단계 방법 우리 전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지금 비핵화 얘기는 왜 안 하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든지, 그러니까 예. 생산을 중단하든지, 예. 그러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북미 대화가 되는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 예. 그 정도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예. 거기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오케이 하면은 사실 북미 대화는 저는 바로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미국도 그걸 바라는 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결 자체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예. 그 중에 하나라도 해주면은 되는데 아직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예. 아마 김영철은 이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볼 때는 위임을 받고 왔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합의가 됐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볼 때 오늘 북한에 돌아가고 나서 오늘 오후라도 예. 그런 발표가 있다 그러면은 북미 관계 진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순풍에 돋다는 듯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김영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번 만났고요. 어제는 이제 서훈 원장하고 또 정의용 실장 이렇게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이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비핵화를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한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북한이 2016년이죠. 2016년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돼서 5개 사항을 북한이 천명한 바가 있는데 그때 사실 그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한반도 남북한 통틀어서 그렇죠. 비핵화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죠. 자기들도 분명히 비핵화를 할 테니까 네. 미국도 비핵화를 해라. 네. 그런 얘기고 그 뒤에 진전된 얘기들이 뭐냐면
북한도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은 이제 핵 군축 예. 회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뭐 어마어마한 걸 터뜨렸습니다. 예. 어떻든 비핵화가 아직은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한도 비핵화로 갈 생각이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 또 나아가서는 김정은 정권을 보장하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아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남한 내에는 물론 없지만 남한 주변에 미국의 최첨단 항공기라든가 예.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한반도에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그 핵 전력들을 뒤로 빼라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몇 가지 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비핵화를 전혀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비핵화는 우리도 용의가 있는데 예. 수령의 유운이기 때문에 할 용의는 있는데 그러나 미국도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김영철이가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미국에서 됩니다. 상응하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지금- 상응한 조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부터 시작해서 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 강력한 제재 해제라든가 예. 여러 가지를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들이 무슨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도 이제 살아생전의 유언이 뭐냐면 교시가 뭐냐면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핵에서 밀리게 되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거고 예. 인권 문제에서 밀리면은 김정은 정부 독재 정권 다도 문제가 나올 거다. 예. 따라서 핵 문제를 가지고 체제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받아내라. 이게 이제 김일성의 교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핵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동분서주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예. 북한은. 뭐 이제 김일성 교시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올해 초에 김정은의 그 신년사에서는 분명하게 핵 강국을 천명을 했고요, 핵 무력 완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핵 포기 이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사실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적인 견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매우 어렵죠. 그런데 지금 전 선생님이 정말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결국 그간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써서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인권도 해결해야 되고 결국은 통일로 가야 되는데 핵 문제에서 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강경 일변도로 가니까 예. 그동안에 북한이 사실 핵을 최고로 고도화할 때까지 하고 작년 11월 말에 이제 핵 물질은 무기는 이미 생산해 놨고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까지 하고 나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 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 핵을 동결이라도 시켰으면 그 다음 인권 문제도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상가족 상봉도 할 수 있고 경협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동결이라도 시켜놨으면 그런 정책을 못 쓴 거에 대한 반성이 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의 문제는 이미 저질러진 물이니까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지금까지의 한국의 입장은 어떤 일괄 타결, 우리 정부는 물론 2단계 동결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간다는 건데 미국의 예. 입장은 CBID를 얘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예. 그 폐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한 번에 해결하는 그리고 먼저 북한이 양보해야 되는 이걸 주장하다가 한 7, 8년을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너넨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제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느냐? 예. 그냥 미국식 방식은 너 항복 안 하면 선제 공격을 한다. 너 망한다. 체제 너 붕괴된다. 예. 아니면 너 정권 놓친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너 핵을 내려놓으면은 내려놓고도 너는 정권을 안정시키고 보장할 수 있다. 이거를 같이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압박을 하면은 북한은 나옵니다. 근데 전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하면 그래? 난 너 못 믿으니까 가서 봐야 되겠다. 사찰단 받아라부터 해가지고 예. 일단 가서도 너 어디도 의심스러우니까 어디도 가봐야 된다. 어디도 가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북한도 두려운 거죠. 예. 이 모라토리엄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한번 하고 나면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김일성의 유언 말 맞다나 핵에서 그냥 그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한 7, 8년 동안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대를 이어서 예. 최고도로 이렇게 그냥 사실상 압박만 했지 방관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방관한 상태에서 최고도의 핵무력을 증진해 놓고 이제는 그래 한번 대화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비록 우리가 좀 그간에는 속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대화를 해서 동결이라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예. 포기시켜야 됩니다. 그 이게 근데-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예. 대화가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전 우려됩니다. 예. 근데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핵을 포기하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역시 그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뭐 이래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한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이게 체제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신뢰만 되면 핵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예. 북한도 한국이나 미국을 사실상 못 믿고 우리도 북한을 못 믿으니까 북한에 이제 핵을 내려놓는 건 궁극적으로 저는 내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어디다 쓸 거냐? 근데 미국이 날 공격하겠냐? 한국이 공격하겠냐? 그래서 나 이거 쓸데없다. 그냥 포기하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 신뢰를 조성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용의가 있느냐? 이것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예. 네. 지금 어쨌든 분위기상으로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라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놨지만 그 대화의 문의 입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라는 부분을 밝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좀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입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대화는 하겠다고 예.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예, 예. 네. 다만 이제 갈수록 뭐 조건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또 미국의 제재 또 우방국들의 여러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회담 테이블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아마 백기투항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백기투항을 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핵을 다 포기하겠다. 오늘 북미 대화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의제로 비핵화까지 하겠다고 그런 걸 조건을 들고 나와야 대화를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조건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과연 북한이 애초 처음부터 나는 비핵화하겠습니다 하고 대화를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대화를 해서 중간에 다이알로그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북한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 조건들이란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예. 그런 걸 확실히 받아내야 되는데 미국이 과연 저런 독재 정권, 인권을 말살하는 정권, 주민을 굶주리는 정권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 그런 생각은 또 미국은 없는 거죠. 저러한 이상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강경한 입장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굉장히 이제 딜레마인 거죠. 대화는 해야 되겠고 제재는 좀 해제해야 되겠는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와야 트럼프가 대화를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겠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좁히면은 일단은 상당한 그 어떤 그 유화 제스처는 취할 예.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관계에서 그러다시피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3명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지금 아직도 억류돼 있어요 북한에. 예, 예. 이런 사람들 이제 석방을 조금 얘기를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모라토리움. 더 예. 이상 우리는 핵이나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는다. 예. 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핵 실험 완성했고 미사일 실험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내놓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몇 가지 카드를 가지고 미국에게 지금 접촉을 할 가능성이 예. 높고 아마 남북 대화가 끝나서 김영철이가 가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면 아마 유엔 채널이 가동될 것 같아요. 예.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겠죠. 예. 전 저- 선생님 말씀 예. 워낙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꼭 한 말씀 꼭 예, 드리고 예. 싶은데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도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압박해서 조금만 더 하면은 항복할 것 같은데 예. 조금만 더 하지 뭐하러 남북 대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트럼프 방식으로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선제 공격하겠다가 최악의 군사 위기가 벌어져서 예. 자칫하면 남북한 간의 충돌, 군사 충돌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진짜로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이라도 하면 진짜로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큰일 나겠다. 어쨌든 타협해야 된다 할 때는 최고의 위기에서 타협이 되기 때문에 예. 북미 간의 타협이 돼서 그간에 만든 핵은 그래 과거에 만든 건 내가 용인할 테니까
뭐 앞으로 추가 생산하지 말고 확산만 다른 데 주지만 말아라. 예. 그러고 그냥 우리를 제외하고 타협해 버려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전쟁 아니면 북한의 기존 핵을 인정하는 북미 간의 타협. 거기서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거든요. 예. 따라서 미국이 하는 대로 그대로만 놔두는 게 해법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점이라 예.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미 대화를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중국의 특사로 온 류엔동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는 부분은 글쎄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 대화의 조건이 너무 지금 까다롭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그렇죠. 미국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 거의 백기투항하라는 정도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쥐가 고양이 물듯이 결국 코너에 물리게 되면 북한도 또다시武力도발로 나오지 예. 않겠느냐. 그러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완전히 깨지는 거고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된 평화 분위기도 깨진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수위를 너무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예. 또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말라. 너희들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해서 어떤 예. 타협점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 측에게는 중재를 좀 해달라는 거죠. 중국이 일정한 좀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카드도 있는 거고 미국에 대한 카드도 있는 거죠. 중국도. 예.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매치메이커, 중개인이랄까 중재자가 좀 돼달라는. 그래서 이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만이 우리도 살고 뭐 동북아도 사는 거다.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 같고 예. 하나는 덧붙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공격했던 게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예. 근데 일본의 대번영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미국을 공격하자. 안 된다. 미국 공격해봐야 우리가 진다. 예. 싸움이 벌어졌는데 강경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예. 공격을 예. 해서 물론 일본이 망하죠. 그러나 예. 그 태평양 전쟁을 해서 미군, 일본군, 뭐 한국 포함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북한을 너무 몰아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 테러를 보면서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어요. 궁하면 통한다. 예. 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되면 도발로 나온다는 거죠. 예. 네, 이런 이제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예. 또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평화 유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글쎄요. 이제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했던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선언을 해라. 그리고 비핵화를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는 비핵화 외에 회담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비핵화 외에는 의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바보입니까? 왜 자기가 가진 그 절대 무기를 왜 내려놓겠어요? 그럼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체제 보장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예. 그 평화와 체제 보장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한 거 내려놔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성을 가지고 회담을 해야 된다는 건 지금 북한한테 너가 잘못했으니까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먼저 해. 예.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준다네.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 없다 나와요. 어떤 네. 사람들은. 예. 그게 아니죠. 당신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 안 하고 단지 핵과 미사일 실험만 안 하면 그 정도로 해주면 우리도 한미연합훈련 하면서 규모는 약간 축소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정도로 시작해 보자. 예. 이게 협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뭔가 우리의 입장은 절대로 양보 안 한다. 예. 이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온 파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를테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회담장에 나가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하니까 회담 자체 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너네가 좀 위협이 덜 되는 방향으로 조금 조정해 줄 테니까 평화협정으로 가자. 예. 이게 탄력성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죠. 따라서 네. 미국도 지금까지는 협상 전술로 그냥 밀어붙이기만 했지만 미국도 약간은 협상의 문턱을 낮추라고 하는 건 작년에 보면은 60일만 도발 안 하면은 회담 안 하겠다고 조셉 윤 미국 육자회담 대표가 얘기를 예, 했는데 예. 75일 동안 도발을 안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러면 뭐 내가 도발 안 해도 소용없구나.
화성 15형 쏜 겁니다. 예. 물론 미국이 그래서만 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하는 압박은 네. 유용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압박을 하더라도 원칙을 세워놓고 어떤 걸 하면은 우리는 회담에 들어간다는 걸 해야 네. 되는데 미국은 자꾸 꼴대로 옮기고 있어요. 꼴대로 옮겨가지고는 네. 북한 아무리 나쁜 북한이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미국도 예. 요것만 해주면 회담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오늘 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자, 어제는 근데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일행은 그 호텔에서 이제 식사도 하면서 호텔에서 나오지 않았고 우리 측에서 이제 호텔로 가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왜 가서 만나야 되느냐라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요. 약간 이제 예방하는 형식의 형식으로 비춰지는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죠. 보는 사람에 예. 따라서는. 근데 이제 어떻든 북한이 지금 아쉬워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쉬워서 지금 최대의 카드를 지금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남, 김정은, 김영철까지. 그러면 일종의 이제 뭐 사신이랄까? 그 사람이 뭐 왔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일정한 어떤 그 공간에다가 뭐 우리가 가서 아련한다기보다는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건 이제 신변 안전 보장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워낙 그 반대가 심하니까 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놔두고 온갖 우리의 여러 지금 파트너들이 가가지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협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도래하겠는가?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놔둔 적이 없다 한 번도. 예.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했지. 이런 상황이 되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너희들이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라. 이게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네. 북미와 미국과 대화를 정말 진솔하게 해라. 그런 네. 걸 계속 우리가 지금 설득하는 거죠. 한 사람 놔두고 우리 파트는 뭐 서훈 국정원장부터 안보실장, 우리 대통령부터 통일부 장관 뭐 예.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보다 더 좋은 거 어디가 있어요? 적장이 예. 지금 왔는데 적장을 어느 텐트에다 가다 놓고 여러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저는 뭐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용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어떤 길까지 다 갖춰주면서 예.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천하의 김영철이라도 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지가 포스타 출신이고 예. 그런다 손 치더라도. 예. 네. 자, 저희가 지금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속보로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존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자, 이로써 연 1.5%로 유지가 됐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8명의 이제 대표단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돌아갑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 박람회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는 아직 그 정부에서 발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오후쯤에 아마 정부에서 직접 발표가 있을 거고요. 예. 제 북한 생각- 입장에서 네.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뭐 남남 갈등 상황을 보고 예. 또 미국에서는 약간 우려하고 있을 테니까 또 제재 대상자가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가니까 제재가 약간 허물어졌다는 성과도 봤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네. 중요한 것은 김정은도 오죽 급하면 정말 최고의 카드들을 연속적으로 쓰고 있고 예. 더 이상 누굴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한간에는 최룡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예. 저는 최룡해보다는 김영철이 왔을 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룡해는 그래요? 예. 2인자이고 뭐 실권자일지는 모르지만 예. 이 사람과는 뭐 핵이나 안보 문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알아야지 얘기를 예, 했잖아요. 잠시만요. 예, 지금 저 화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이 시간 현재 이 북한 대표단이 묵고 있는 숙소 앞의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오늘 이제 곧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자, 지금 자, 북한 대표단이 2박 3일 그동안 머물렀던 호텔의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자, 워커힐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대표단 8명이 묵었었는데요. 네, 자, 잠시 뒤에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 화면은 이 화면을 비추면서 대담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오늘 오전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네,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네. 예. 어저께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점심 오찬 식사 때 정의용 실장께서 이제 주관하셔서 거기 또 안보실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예, 2차장이요. 예. 그다음에 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예.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육자회담 대표죠. 그렇죠. 외무부에. 예. 네. 그러니까 외무부, 통일부, 청와대, 국정원 다 국정원은 이제 아마도 어제 오후에 서훈 국정원장께서 아마 김영철하고 회담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예. 네. 국정원의 행보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잘 발표를 안 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최고 담당자들이 전부 워커힐에 가서 무슨 아련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걸 비판하시는 분들 측에서 이런 논란을 야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 전범이기 때문에 오면 사살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서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 예. 북한에서 온 일종의 사신인데 저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선 신변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 간에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 1차 대전이 옛날에는.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로 예.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정부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것이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 그리고 전략의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선에서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 더 그분들도 정치적으로 더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분 김영철이 지금 저 문 밖을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신변 안전 보장이 상당한 이유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아까 전 선생님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김영철을 사실상 가둬놓고 우리가 교대로 신문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1분 1초가 지금 중요하고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전쟁 쪽으로 가느냐 평화로 가느냐 거의 갈림길이에요. 예.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해도 이렇게 불안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통제해서 북미 대화 쪽으로 끌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모든 설득을 다 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북미 대화가 돼서 좀 진전이 있으면 당신들이 진짜 원하는 남북 경협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리고 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갈 수 있고 당신들도 체제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체제가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동구나 소련이 붕괴된 것은 예. 내부 문제로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북한이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경협이 돼가지고 북한 경제가 좀 살아나지만 그것은 통일 비용을 줄여드리는 효과지 북한이 체제는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예. 북한은 개방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방 쪽으로 해서 통일 비용을 줄이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관리 비용, 분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적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자.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호텔 앞쪽뿐만 아니라요. 안쪽이죠. 지금 회전문 안쪽에 로비 쪽으로도 상당 부분의 경호 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잠시 뒤면은 이제 북한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서울 워커힐 호텔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 대표단이 방남을 한 가운데 지금 김영철과 한 차례 면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죠. 청와대에서는 첫 번째 만남을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 본질적인 해결,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문제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서 김영철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비핵화를 언급을 했다라고 다시 이제 정정을 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워낙 이제 우리 뭐 언론이나 여론이 비핵화 문제도 얘기하지 않고 뭘 하겠다냐 예. 비판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핵화 문제는 아마 북측에서 밝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은 비핵화는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리성건이가 맨 처음에 1월 9일 날 그 회담으로 왔을 때도 절대 그 비핵화 문제는 얘기를 안 한다는 식으로 예. 특히 남한과는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번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오프 더 레코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여론을 정부가 이길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했다 밝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반발을 했던 사람들, 예. 반대를 했던 사람들에게 좀 안심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정부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또 그것을 북한에게 직접 전달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등산으로 치자면 맨 처음에 초입에 지금 예. 고립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비핵화는 정상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좋아 비핵화 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어떠한 암초가 발생해서 대화가 또 중단될지도 모르잖아요. 대화가 시작도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 시작이 마무리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 그 안건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비핵화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줄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또 너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내부 물밑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핵화라는 걸 대화에서 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예. 북한도 좋다 그렇다면 뭐 남북 공조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뭐 해도 좋다 그렇게 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자, 어쨌든 뭐 김영철은 이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쪽 인사들은 계속해서 김영철을 만날 때마다 아마 이제 비핵화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영철이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사실 의미 들어요. 김영철로서는 제가 그런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겠죠. 우리 그 위원장께 보고를 드려서 그 뒤에 정부의 입장을 북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아마 얼버무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네. 비핵화 문제는 지금 사실 그 정치권 내에서는 김영철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유력 언론지 사설 이런 데 보면 김영철 방남을 뭐 규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김영철이 기왕에 왔으니까 비핵화 문제에서 성과를 보아서 북미 대화로 연결해라 이렇게 건설적으로 이렇게 논조가 하는 언론도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김영철은 사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안 나온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저 사람이 대남 정책 총책이거든요. 예. 네. 그럼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협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오후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 그 부분 좀 기대가 되고요. 예. 네.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도 한반도 안보 정세의 대통령께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근본적인 해결에 상관되는 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 그 한국의 여론이나 그 언론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니까 예.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언급을 했는데 북한 입장을 고려해서 좀 자제했다가 어저께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방법론까지 얘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얘기하시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성의 표시 이거를 강조했다. 이거를 우리 정부가 김영철을 괜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를 예.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 북한 대표단이 방남 상황을 이제 북으로 돌아가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할 텐데 보고를 한 이후에요. 북한의 뭐 비핵화라든지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나 움직임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겠죠. 네. 조선중앙통신이 됐든 노동신문이 됐든 뭐 직접적인 언급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앞으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든 조선신보 소위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서 남북 대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은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은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원칙적인 거 남북 관계 개선 내지는 또 한반도 평화 예.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들은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반응은 나올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남북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방해하는 세력이 미국이다. 그런 입장을 계속 내놓았었는데 우리의 또 관심은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 건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최강일이하고 미국의 이제 후커 백악관 보좌관이 실무적인 회담을 했을 걸로 봅니다. 예. 회담이라기보다는 대화를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다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도 가져가고 미국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백악관이나 북한의 이제 소위 주석궁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유엔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잘 되면 북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태도를 보이겠습니다만은 유엔 채널에서 역시나 미국이 지나치게 몰아붙인다든가 거의 항복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깨진다고 한다면 예. 또 미국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이 예. 신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정 교수께서는 뭐 이방카와 함께 온 앨리슨 후커 보좌관과 최강일 부국장이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짐작을 하시는데 말이죠. 폐막식에 두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근데 백악관에서는 오늘 그 보도에 따르면은 백악관에서는 공식 부인을 했어요. 만난 적이 없다고. 근데 정부가 발표한 성명 인간이 얘기하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뒤통수 맞아요. 예. 외교사가 그래요. 예. 겉으로 얘기한 것과 속으로 나온 건 전혀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면 키신저가 1971년인가요? 그 밀사로 갔을 때 예. 그걸 백악관이든 북형이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 물밑 접촉은 되는 거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밀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미 간의 접촉, 대화가 아니라 접촉을 했는데 우리 만난 건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지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안 만났네. 둘 다 만나지 않았다고 예. 공식적으로 하자 그러고 예. 합의하고 이를테면 그 윤달의 합의라고 하는 12년인가요? 윤달 2월 29일 날 북미 간에 합의해놓고 예. 우리 합의한 거로 발표하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다가 또 고쳐가지고 발표하는데 각각 발표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했다라고 그러고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거거든. 안 됐는데도 합의했다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접촉을 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얘기하자. 예.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이번에 그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 오셨을 때 예. 얼마나 그 반북 행보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기 전부터 김여정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도 그런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뭐 주한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안 만났다니까 일단은 믿어주죠. 예. 공식적으로 안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안 만났다는 거죠. 그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 공식적인 발표 내용하고 실제로는 이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저희가 가감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과의 대화 상황 여기서 끝이 아닐 텐데요. 우리 측에서도 어쨌든 이번 올림픽 이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어떤 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발표가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이미 뭐 발표 합의에서 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뭐 일단 북미 대화가 되는 동안은 동결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면 사실은 뭐 특사 파견도 아주 자유로울 테고 네. 북미 대화가 바로 되겠죠. 북미 예. 간의 대화는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요. 접촉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 대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 회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접촉에서 예비 대화로 예. 들어가기 위한 초협에 있다. 그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 좀 더 제재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물밑으로 교섭이 있을 테고 그래서 조만간에 예비 대화를 거쳐서 회담으로 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저는 추정을 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추정하는 게 좀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북한이 돌아가서 뭐 또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험악해지면 그때는 특사를 보내서 정상회담 특사가 아니라 예. 북한에게 핵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 상황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 앞에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영철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10시쯤에
호텔을 떠날 것이다라는 전언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2박 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친 김영철 일행이 다시 오늘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북한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평창 패럴림픽 3월 9일에 이제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평창 패럴림픽과 관련한 남북 간 실무회담도 오늘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10시부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여러 회담이 있었고 잘 치러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패럴림픽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원단도 오고 예술단도 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큰 무슨 걸림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순수하게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항상 남북 관계는 잘 되다가도 돌발 사태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뭐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김정은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예.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계속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 우리 정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정말 상당한 정도로 높임으로써 정말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패럴림픽과 관련돼서 뭐 악재가 만나져서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은 예.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김정은이 김영철을 내려 보냈을 때는 글쎄 이제 남한에서의 이제 반대 여론이나 반발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김영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이 갖고 온 임무 그리고 또 북한에 가져갈 성과 어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 과거에 그 아웅산 사태로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두환 대통령이 불과 1년 뒤에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정상회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철 오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번엔 김정은이 반드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꾸로 김영철이 오니까 저 전범 왜 오냐 또 예.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가면 과공이라 그러고 저 사람이 오면 전범이니까 오지 말라 그러면 남북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제3국에서 만나면 물론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앞뒤를 일관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건설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철을 보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룡해 보낸 것보다는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예. 최룡해를 보내 형식적으로 그냥 축하하려고 그러면 최룡해를 보내겠죠. 근데 최룡해는 이런 그 안보 핵 문제 담당자가 아니가 김영철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철이 천안함의 배후에 있다는 100% 증거는 없지만 상당히 저 사람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소니 영화사 해킹도 했고 무슨 우리 농협 사이버 테러도 했고 또 뭐 목함지뢰까지 저 사람이 뒤에 있다 이러는데 결자이지 차원에서 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닥달해서 사과를 받고 거꾸로 예. 저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길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낸 게 무슨 뭐 무장해가지고서 뭐 전쟁할 거냐고 우리한테 위협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한반도 문제를 북한도 사실은 우리 동포니까 예, 한민족으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를 지금 하루 종일 회담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최고 담당자를 보낸 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것이지 이걸 기회를 그냥 박차버리는 거는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 사람을 잘 활용해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밉다고 하더라도 예. 저 사람 한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활짝 구군이 향상되는 기회가 된다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왔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뭐 발표가 되겠지만 또 상당 수준의 합의가 됐어도 발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종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렇게 빨리 떠나지 말고 합의가 다 됐으면 떠나지만 예. 안 됐으면 좀 더 붙잡아 놓고 아. 좀 더 얘기를 했으면 하는 예. 마음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바라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다 바라시고 미국도 전혀 반대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난번에 우리가 금강산에서 공연하려고 했는데 그거 결국 안 됐잖아요. 예. 그런 문화예술 교류, 그다음에 스포츠 교류, 그다음에 뭐 인도주의적 지원차원에서 말라리아 방역 의약품 지원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사업, 뭐 한글말 편찬 사업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분야니까 예. 쉽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성의 있는 무슨 얘기가 있으면 예. 좋겠는데 그거는 아마 북한에 돌아가서 무슨 뭐 발표가 있다든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김정은이 진짜로 남북 관계를 본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러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뭔가 얘기가 나온다면 예. 정말로 우리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가 모든 걸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얘기도 충분히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금강산 관광은 박광자씨 살해 사건이 있으니까 그 문제라든지 예. 그런 것까지도 다 논의하는 그런 그리고 뭐 군사 실무회담은 사실상 저 김영철과 리성곤이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군사회담이 된 거예요. 제 바람은 국방부에서 상당 지위에 있는 분이 가서 만나서 좀 회담도 하고 군사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면 네. 하는 바람인데 이를테면 DMZ 인근에서의 뭐 서로 그 긴장 완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그 깜짝 소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예.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김영철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2002년 이제 김정일 시대 때인데 워낙 군부가 이제 그 남북 대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예. 김정일이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권총으로 빨간 그 신호등에서 빨간색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정지지잖아요. 빨간 신호. 예, 예. 그걸 자기가 권총으로 쏘면서 그 빨간불을 깨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 수답하지 않고. 예. 그러면서 2002년에 남한 그 경제 고찰단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가서 남한을 가서 봐라. 현장을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난 대화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김영철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강경파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자소를 할 필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철이는. 예. 네가 가서 봐라. 네가 가서 직접 남한 당국자를 만나고 남한을 살피고 오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예. 남북 대화로 간다.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관계로 간다는 것이 확고한 노선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걸림돌이 되는 일이라든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김영철이를 직접 보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지금 싫어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적진으로 보낸 거죠. 가서 네가 가서 단판을 짓고 오고 예. 또 가서 봐라. 그러면 너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군사회담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아주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가서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예. 아시다시피 2박 3일 동안 딱 한 곳에 있으면서 예. 모든 사안을 가지고 다 나는 논의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좋은 기회다. 남북관 개선을 위한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의 의미 그 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김영철이 사실상 아주 강경파이기 때문에 강경파한테 김정은이 가서 타협하고 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역설적인 거죠. 제일 강경파의 순회한테 너 가서 타협하고 와 이렇게 했으니까 김영철이 가서 자기가 타협했으니까 김영철보다 덜 강경한 사람은 하나도 반대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예. 북한 내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재울 수 있고 우리로서도 김영철과 합의하면 이게 지켜질 가능성이 꽤 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인 사람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진정성만 갖고 있다면 남북 간의 합의는 성실하게 시행될 수 있는 예.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김영철의 방남으로 남남 갈등도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재조사하자라는 청원까지 지금 등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 지금 상황에서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묘안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묘안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게 없습니다. 너무 오래 묵은 그런 해묵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정말 뭐 대통령께서 나서도 쉽지는 않은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적절한 남남 갈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네. 뭐 한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다 일치할 수는 없겠죠. 예. 모든 국민이 100% 친미 그건 네.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대로 모든 사람이 친중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과해서 막 충돌이 일어나서 피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네. 다만 이 민족 이익이랄까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이런 것에 관한
좀 더 이제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또 여야를 떠나서 합심해서 밀어주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예. 하는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네. 뭐 어떻든 간에 남남 갈등이 지금 심해진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천안함 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자 이런 엉뚱한 대로 좀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안들이. 예. 그렇다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정부가 이건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 다만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은 적시하기 어렵다는 대원칙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정부를 믿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도 예. 믿고 따라주는 것이 저는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고 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가야지 이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예. 반대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남북 관계나 안보 문제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사실 정보를 많이 과점 내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야당 지도자들을 수시로 불러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고 그 대신에 야당 지도자는 또 언론에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누설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정보위 위원들한테 브리핑하면 정보위원들이 나와서 정보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얘기했다 이렇게 브리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예. 어색한 것 같고요. 네. 기밀을 지킬 거는 지키되 예. 정보를 줘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활용하지 않는 예. 그렇게 돼야 이게 파당적으로 이게 예. 남북 관계가 훼손되지 예.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현장 화면을 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도착한 것으로 봐서 김영철 일행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10시쯤에 출발을 할 것으로 보고 계속 화면을 비추고 있는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북한 대표단 2박 3일간의 방남의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단장이고요.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등 8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북한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사실 방남을 하면서 우리 쪽으로 오면서 그 방남 경로를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도 사실 한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아마 추측컨대 통일 대결을 막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요. 예. 네. 글쎄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우회해서 가면 되는 거죠. 뭐 불상사 없이 방남길이 다 그런데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 부분에서 불상사가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정말 자충수고 네. 어떤 뭐 국가 국력의 낭비죠. 예. 낭비고 거꾸로 김영철이 왔으니까 어떻게 다뤄라. 김영철한테 꼭 비핵화는 그 확답을 받아라. 또 정상회담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여야를 막론하고 냉철한 눈으로 시각을 보시고 진짜로 파당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자기 그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주고 그 선거 아마 지방선거에서 아마 표심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어느 쪽으로 표심이 흐르는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앞으로 이게 남북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네. 조금만 예, 예. 얘기하면 네. 역대 최소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선거를 보면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나 총선이나 봤을 때 북한 변수를 이용해서 소위 이제 북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북한 변수를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측은 다 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혹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예. 결과는 안 좋게 나올 거고 반대로 야당이나 또는 이제 보수 세력에서 이걸 어떻게 안보 프레임으로 갖고 가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조금 유리한 국민을 조성해 볼까 한다고 한다면 참패를 합니다. 예. 어느 쪽이든. 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예.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예, 쪽이든.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굳이
서울의 워커힐 호텔로 불러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머무르게 했어야 되느냐. 그냥 판문점에서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회담을 해가면서 거기서 조율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를테면 홈 경기, 축구 경기도 홈 예. 경기와 저 방문 경기가 예. 홈 경기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가능하다면 불러서 회담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 사람들도 물론 서울 사정을 좀 잘 알겠지만 서울 이렇게 나다니면서 아유 남한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린 체제 경제에서 졌구나. 이런 상대하고 우리가 정면 대결한다는 게 무리다. 이런 걸 보여준 게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우리 협상력 강합니까? 예. 그 제 생각으로는 좀 서울 구경도 좀 시키고 롯데 제2 롯데 타워도 좀 올라가게 예. 하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변 안전 때문에 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꾸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사실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우리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도 우리 대통령 두 분이나 평양을 가셨잖아요. 김대중 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 혹시 신변에 다치지는 않으실까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3차 정상회담 할 때 이번에는 김정은이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려올 때 과연 신변 안정 100% 보장될까요? 예. 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너무 감정적인 의사 표출은 남북 관계에 큰 도움은 안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북한의 대표단이 2박 3일 동안 묵었던 서울 워커힐 호텔의 지금 출입문 앞에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도착한 곳으로 봐서 이제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다시 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북한의 김명철 통전부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 대표단 8명 가운데 이제 북한 외무성 인사도 있었고 통전부 부장도 있어서 이제 미국과의 모종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김명철의 방남을 계기로 해서 미북 간에 북미 간에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좀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관료들이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김영철에게. 그래서 김영철이 그걸 이제 묵묵히 들었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뭐 듣기만 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 얘기를 다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어떤 결론이 만약에 났다고 한다면 그게 즉시 이제 미국에게도 통보가 될 겁니다. 아마 뭐 정미영 실장이 간다는 지금 얘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미 대사관에도 채널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반응을 했고 이런 정도 합의를 했다. 따라서 북미 대화를 빨리 조속히 해서 직접 북미 간에 풀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 이제 반대로 김영철이가 뭐 끝까지 초강경한 입장을 만약에 우리가 제시한 그 2단계 그를 포함해서 북미 대화의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얘기를 했을 때 김영철이가 하나도 만약에 수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북미 대화는 이제 다시 이제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뭐 틸러슨도 그렇고 백악관 측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두고 보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두고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네.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대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로 간다. 그래서 어떻든 제재도 해제하고 자기들이 이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큰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김영철이가 여기에 대해서 뭐 화를 내고 뭐 걷어차고 뭐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 김정은의 노선은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거의 모든 것들이 원만하니 해결이 되면서 그것이 북미 관계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56개 제재 대상 새로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지금 그거 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재 대상의 선박들이 방문하는 항구를 기항하는 전 세계 모든 선박을 또 제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그러면 어느 항구가 북한 선박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북한은 무역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 선박들이 그 미국하고 거래를 안 하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그 제재가 못 되니까 예. 유엔 안보리 제재로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 선박들 다 제재해달라. 예. 그리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한국과 예. 일본과 협력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저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자, 네.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2박 3일 동안 워커힐 호텔에 묵었는데요. 자, 지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올라탔고요. 예. 조금 전의 모습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이제 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찬을 함께 했고요. 방남 기간 동안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 말이죠.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당 부위원장이기도 한데 내려올 때보다는 좀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는 좀 네. 글쎄 뭐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 심각한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그런 것 같죠. 예. 자, 지금 차량에 올라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량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탄 차량입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워커힐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을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북한 대표단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지금 숙소를 출발을 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경의선 육로 군사 분계선을 오늘 낮에 12시 전후로 통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조금 전에 숙소에서 나오는 모습 다시 보고 계십니다. 네. 잠시 살짝 비쳤습니다만은 천혜성 차관의 모습도 네. 잠깐 볼 수가 있었고요. 천 차관이 올 때도 영접했으니까 예. 갈 네. 때도 하시는 것 예. 지금 저 차량에 김영철 부위원장 외에 다른 우리 한국 측 인사들이 탑승을 하나요? 동승을 하나요? 글쎄요. 보통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북에 갔을 때 이제 옆에 예. 북한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그 옆에 북한의 이제 보장성원이 탄다든가 예. 뭐 적절한 카운터파트가 타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왜냐하면 그 이동하는 시간 그래도 또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탔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탔을 가능성이 높고 그 네.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예. 네.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셨을 때 김정일이 옆에 타서 아마 얘기를 예, 하면서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예. 걸로. 예, 그게 그 얼마나 정말 긴밀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또 오해도 받았죠. 예. 그 안에서 무슨 얘기했냐. 예. 예. 짧은 네.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예. 그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예. 뭐 이상 없이 네. 통과하는 모양이죠. 통일대교로. 네. 예. 네. 일단은 통일대교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통일대교 상황을 저희가 지금 전해 들은 게 없어서 일정대로 통일대교를 통해서 넘어가게 될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통일대교를 가로막은 분들도 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통일대교가 막혀서 전진대교라는 데를 돌아왔는데 예. 그 지역이 군사시설일 수 있다. 예, 근데 예. 거기를 북한의 수르기한테 그걸 보여줬어야 되겠냐는데 예. 막으면 또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방조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네. 또다시 시위하는 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제 예. 추측입니다. 근데 예. 그 다리는 자, 그러면은 민간인들이 다니는 다리입니다. 예. 인간들이 예. 많이 다니죠. 전진교요. 예, 예. 예. 자,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통일대교 상황 아닙니까? 통일대교 상황을 좀 화면으로 좀 비춰 주시죠. 예. 네. 자, 지금 통일대교의 입구 쪽의 모습입니다. 자, 이곳에 지금 경찰력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말이죠. 지금 시위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통일대교를 통해서 북측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 통일대교 상황은 지금 이제 막 출발을 했기 때문에 1시간 한 30분 후쯤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조금 전에 이제 숙소에서 출발을 한 상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대표단이 잠시 뒤에 지나갈 경기 파주의 통일대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많은 차량이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이게 아마 이제 경찰 경력들이 타고 온 차량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차량들이 좀 보입니다만은 아직 시위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통일대교를 통해서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 8명이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북한 대표단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요. 화면 왼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이 시각 현재 통일대교 부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김영철의 박람회 결과 이제 북한 측에서 이제 공식 반응이 나올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네,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즉시 보도를 한다 할지라도 박람 대표단들이 무사히 뭐 하여튼 뭐 남북 대화를 마치고 귀환했다. 예. 그 짤막하게 보도할 수도 있죠. 그 내용을 아마 거의 시시콜콜하게 보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 북한의 그 언론 속성상 예. 네. 어떤 접촉이 있었다. 짧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려올 때도 짧게 보도를 했거든요. 김영철 부위원장들이 이제 남측 그 폐막식에 간다고 짧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내용 예를 들면 공식 지금 무슨 뭐 회담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예. 평창 올림픽의 폐막식에 이제 참석한 게 본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여러 대화들은 본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아마 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네. 다음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정식으로 앞으로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린다든가 군사회담이 열린다든가 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뭐 회담이 열린다든가 하는 후속 회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보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접촉에서 일어난 것들은 다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예. 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정식 회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또는 뭐 아주 그 세밀한 그런 예. 보도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측 대표단 8명이 내려왔죠. 2박 3일 동안의 박람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을 출발을 해서 이 시간 현재 통일대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12시쯤에 통일대교에 도착해서 북측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상황도 저희가 뉴스 시간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타워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의 박람 일정을 마치고 숙소를 출발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